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공개했습니다. 이전까지 그 내연기관차 설계에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를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엔진하고 변속기를 꼭 반드시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자동차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앞에 엔진룸이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캐빈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트렁크가 있는 이런 구조의 자동차를 우리는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전기차를 만들 때도 자동차에서 엔진과 파워트레인을 빼내고 그러다가 이제 뭐 모터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기의 보급 문제라든지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의 문제, 그래서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실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그냥 그 전기차의 어떤 모터라든지 배터리만 집어넣게 되면은 효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리고 전기에 최적화된 모델로 만들어낸 게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2016년 이후에 자동차 회사들은 이 전기차에 맞는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GM의 플랫폼인데 이 바퀴가 있고 이제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차곡차곡 실으면서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적게 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케이트보드 비슷하게 방식을 이렇게 택해서 이 안에 그 실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밑바닥에 어떤 전기차의 배터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어떤 껍데기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세단이 될 수도 있고 SUV가 될 수도 있고 뭐 픽업 트럭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은 거는 지금 보시는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eGMP 플랫폼을 처음 내놓게 된 겁니다.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eTNGA를 내놓겠다고 하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GM 같은 경우는 얼티엄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몇백만 대의 자동차를 판는 회사 중에서는 이제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이제 플랫폼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공개한 현대차의 전용 플랫폼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 사실 이게 더 궁금한데 어떻게 발표가 됩니까? 일단 전기차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행거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단 500km.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전기차들이 한 400km 정도 간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500km면 주행거리가 꽤 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테슬라의 모델 3의 기본형 같은 경우가 이제 352km고 롱레인지형 주행거리를 늘린 게 한 446km니까 이보다는 더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021년형 모델 3 같은 경우는 56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글로벌 선두권, 그러니까 최고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글로벌 최선두권에 있는 주행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eGMP 플랫폼을 보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데 이 배터리를 적게 실을 수도 있고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이걸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주행거리가 짧지만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부터 주행거리가 길고 가격이 좀 긴 어떤 프리미엄한 전기차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나 감속기의 효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터는 최고 속도를 70% 향상을 했고 감속비는 33% 증가를 시켜서 동력성 등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배터리로 에너지를 많이 실 수가 있는데 예. 10% 정도 향상이 됐고 어떤 그 전력 반도체를 적용을 좀 개선을 해서 여기서도 한 3% 주행거리는 5% 정도 향상을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용량의 표준화된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해 긴 주행거리와 혁신적인 공간 제공,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능하게 했고 여러 제품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주행 거리가 길어진 것과 함께 이제 충전 시간도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예, 충전 시간 중요하죠. 예. 이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충전 시간은 정말 이렇게 꽂으면 30분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eGMP 같은 경우는 800V 배터리 시스템을 충전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80%를 18분 만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만 충전을 해도 한 100km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급하게 충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테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은 400V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압이 높으면은 저항이 적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800V 충전 시스템을 자동차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전기가 300kW 이상의 어떤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150kW, 400V 전기차에 맞는 이런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일단 전국 12개 고속도로에 350kW의 충전기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 해외에서는 아이오니티라는 회사와 함께 유럽에서 한 300여 개의 고속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니티에는 현대차가 지분을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압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좀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것 좀 열 관리를 통해서 어떤 배터리 화재 사건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제 그 EGMP 같은 경우는 이게 800V라고 하더라도 이게 충전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400V하고 800V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충전기에다가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로 설계가 됐는데 이거는 그 세계 최초로 적용된 특허 기술이 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연구개발 담당 사장님인데요. 그 어떤 배터리 파워트레인 시스템이라든지 800V의 효율성은 어느 회사도 이만큼은 낼 수가 없을 것이 이번 플랫폼의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전 시간에 대한 장점들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 GMP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이제 아이오닉 5가 이거 기반으로 나오거든요. 예. 제일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실내 공간이에요. 실내 공간이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앞에가 튀어나오고 뒤에 트렁크가 있고. 근데 앞에 엔진룸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운전석 앞쪽이 더 앞으로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운전석 뒤에는 이게 뒤로 저희 동력을 전달하는 어떤 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네. 뒷좌석 중간에. 예. 근데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앞에가 더 넓어지고 이 뒤에 턱이 없어지면은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 크기는 한 투싼 정도 사이즈인데 실내 공간은 한 팰리세이드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원래 또 현대차가 또 실내 공간 잘 빼는 걸로는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됐을 때는 내연기관에서 제약이 됐던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실내 공간을 멋있게 꾸밀 수 있고 넓게 꾸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엔진룸이 좁아졌다는 거는 이 앞에 부분이 사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앞에가 충격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부분을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단단한 강성 소재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모터나 배터리 시스템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배터리가 또 화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고장력 강판을 배터리 시스템을 감싸움으로써 이게 안정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또 전기차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는 사실 대형 배터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야외에서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전자장비 같은 거 쓰면은 차에다가 이게 꽂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전기 같은 거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예. 이게 충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차에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온열 장비, 뭐 전기장판 같은 거 꽂으면은 캠핑장에서도 쓸 수 있고 이 부분이 또 전기차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예, 새로운 자동차 모습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출시 계획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경쟁사와의 구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물론 전기차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죠.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판매 네트워크와 양산 능력, 수백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은 신뢰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는 충분히 좀 이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현대차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부터 출시되는 차세대 전기차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현대차 그룹은 다양한 전동화 신기술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총 23개의 전기차를 선보이고 전 세계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수소 전기차에 이어 전기차 부문에서도 글로벌 최선두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플랫폼을 이게 갖추게 되면은 그 위에를 꾸미는 거에 따라서 이게 SUV냐 세단이냐 CUV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차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23개의 전기차를 선보일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올해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판매 목표는 50만 대고 내년은 80만 대입니다.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50만 대의 판매 목표를 갖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0만 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이런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는 시점인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현대차의 GMP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 이게 단순히 전기차의 어떤 그 전동적인 그 동력에 대한 성능뿐만이 아니라 뭐 무선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집중형 아키텍처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현대차가 앞으로도 좀 더 그 스마트 모빌리티, ICT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존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판매 네트워크나 양산 설비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는 현대차가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지난달 유럽에서 잘 팔린 전기차들을 보게 되면은 1위가 르노의 조에, 뭐 2위가 뭐 폭스바겐의 이골프, 아우디 이트론, 푸조 208 EV 이런 데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기차들이 사실 그 진짜 전기차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이 있던 거를 조금 개조해서 만든 과도기적인 전기차입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테슬라 모델을 제외하고는 뭐 볼트의 EV라든지 닛산의 리프 같은 과도기적인 성격의 전기차들이 좀 그 주요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차 같은 회사가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내년부터 전용 플랫폼 기반의 진짜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테슬라의 독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맹추격이 이어지는 게 뭐 내년의 순위일 것 같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현대차가 내년에는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예. 한 5위 정도까지밖에 못 갔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2위 못해도 3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